주요 지수와 수급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930 투자전략실로 오늘 시장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가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시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 심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찐 수혜주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전일이죠.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과 청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려면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초과 청약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복 청약을 받지 네.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상장에 대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장이 아마 무난하게 좀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7월 말 정도에는 카카오뱅크가 우리 시장에서 이제 상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복 청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 청약을 하려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중복 청약을 좀 포기하겠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그러면 주요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7일에 상장 요건을 충족해서 확정이 됐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달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0년 기준으로 8,042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1,136억 원, 2020년 기준이고요. 최대 주주로는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현재 KB증권과 크레드스위스증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카카오뱅크.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장에는 그동안에 전통적인 금융주들 하면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가 있었었는데 지금 인터넷은행 뭐 대표적으로 3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독특한 것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PC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은행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모바일 뱅킹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 사용면에 있어서, 은행 어플 사용면에 있어서는 단연코 1위의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대략적인 이제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시장에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만 대략적으로 40조 원에도 육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은행 업종, 은행 관련주들 보면 시가총액이 40조 원은커녕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이러한 가치로 상장을 하게 되면 단연코 시가총액을 단숨에 뛰어넘는 은행 업종 안에서는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을까?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모바일 뱅킹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안에 취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IT에 약간 익숙치 않은 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사실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많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자체 인증서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은행을 가지 않고서도 계좌를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7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편리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많은 분들, 특히나 장년층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용자 수가 1,650만 명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은행 어플에 있어서는 단연코 1위의 이용자 수를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50대 이상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 이렇다 보니까 연간 순이익에 있어서도 1,140억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 국내에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은행들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건전성 면에 있어서는 거의 2위권, 탑티어급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정말 이 은행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가 길고 국내에는 그렇게 긴 역사가 있는 은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해외로 가보면 또 선진 시장으로 가보면 대표적인 은행들 역사가 100년 이상 넘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작한 지 카카오뱅크가 거의 5년 남짓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게 카카오뱅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대표님은 카카오뱅크 쓰세요? 저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또래에 네. 비하면 굉장히 뒤늦게 사용을 그러세요? 한 측면이 있습니다. 빠르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저도 보안성에 있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워낙에 이제 편리하고 저와 이제 거래를 하는 친구라든지 뭐 간단한 우리가 회비 모임비를 모은다든지라고 할 때에 저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강제로 거의 준강제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용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출범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등 일단 성장성은 숫자로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앞서서 뭐 보안에 대해서 살짝 뭐 IT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요인들이 존재하나요? 어때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이제 하게 되면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인터넷 은행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냐면요. 중금리, 그러니까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좀 더 늘려라.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대략 한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그 비중을 중저신용자의 비중을 10%에서 20%, 30%까지 늘리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사업에 있어서 진출을 좀 제한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최근에 은행업에 뛰어들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금리 대출을 무조건 확대를 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장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면 또 이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 전문은행들 많은 그 아이디어를 지금 쥐어짜내고 있을 텐데 네.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 새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간혹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촬영을 한다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적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배워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한층 더 고도화되는 그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또 단연코 특화된 기술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된다든지 리스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의 소비 지도
소비 패턴 지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후순위로 밀어놨다. 우리가 중저 신용자 대출을 위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만큼 좀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시장에 상장이 됐었을 때 다른 은행들 그 놓고 보면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업 대출로 인해서 또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출로 인해서 개인 신용 대출로 인해서 파이를 키워 나왔던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실적을 메워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말씀 앞서서 하셨다시피 장외 시장에서는 한 40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상장 이후 시장에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궁금하고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금융회사로 봐야 돼요? 아니면 플랫폼 회사로 봐야 돼요?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결합된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은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회사로 볼 것인가로만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은행을 넘어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전환 성공 여부가 상당히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카카오가 지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금융지주 밸류를 포함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율 31%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은행이 9%고요. 넷마블이 3.72% 그리고 예스24가 1.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 가운데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넷마블을 꼽아봤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 넘게 가지고 있어서 뭐 게임주로서도 최근에 새로 나온 게임의 흥행 여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해서도 이 투자자산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넷마블이요. 사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게임 산업이 워낙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었다 보니까 두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넷마블을 보면 투자 하나는 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7%가량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뭐 시장에서 40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는 시총 20조 원 정도로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규정을 해보면 대략 지분 가치만 한 7,500억 원 수준 도달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단숨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하이브라든지 그리고 또 일전에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서 또 이러한 투자 수익을 거둬들였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번 카카오뱅크 IPO에 있어서 상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를 꼽아본다고 하면 단골 손님인 넷마블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맞이하고 있어요. 말씀 주셨던 신작 바로 제2의 나라인데요. 해외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대만이나 홍콩, 일본 이런 데 이제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 순위에서 인기 순위로도 또 매출 순위로도 단연코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동안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넷마블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또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그 투자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그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를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게임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뱅크가
한국 금융지주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또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큰 수혜가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논리라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하이브 사태 때도 그렇고요. 네. 하이브 때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형화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시장에서 올해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워낙에 전부터 나왔고 거의 이례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녹아들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을 또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또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소 또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이 남아있는 만큼 주가 상승 모멘텀이 풍부한지 그리고 신작 게임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투자 매력도 저희가 별점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넷마블의 경우에는 네. 제가 별점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앞서서 계속 위치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넷마블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20만 4,500원까지 올라섰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서는요. 특히나 박스권,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1만 5천 원 선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만하면 늘상 15만 원권 박스권 상단에서 막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박스권 중위권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함께 더불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는 그런 시세가 나타난다면 사실 20만 원 선까지도 열려 있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별점 하나를 빼주신 이유는 딱히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넷마블이 사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없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자회사가 있어요. 해외 자회사가 지금 스펙의 형태로 있는데 스펙은 결국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회사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의 연말께에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 시장에서 쿠팡의 사례를 봤듯이 굉장히 대형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한번 역발상의 전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별 하나 정도는 차감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예스24를 골라봤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1.4%를 가지고는 있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또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온라인 도서 유통이나 문화상품을 또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예스24는. 네. 네,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무증을 했고요. 네. 또 권리락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24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예스24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악재가 발생됐을 때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좀 비즈니스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그래도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자금들이 필요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쉽게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했던 투자에서 일정 부분 엑시트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스24가 보유 지분을 조금 더 팔까? 아니다. 보유 지분 매각하는 것을 철회를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 맞아요. 번복도 사실 네. 그 안에서 있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백신 투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이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한동안 주가가 상당히 또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했었던 상황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가가 반대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들에 따르면은 본업인 영화 그리고 공연 예매 매출에 있어서 한 35%가량 증가를 할 것이다. 올해 35%가량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원스토어예요. 애플 그리고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인앱 결제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대항마, 경쟁 업체로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어플 스토어가 이제 원스토어입니다. 이 원스토어가 지금 예스24하고 컨텐츠 스튜디오를 합작법인의 형태로 현재 설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플랫폼을 이 원스토어하고 합작법인의 형태로 만들었던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도 또 이쪽으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또 뛰어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만큼 예스24의 최근의 주가 강세는 이유가 있는 강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모멘텀과 더불어서 예스24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투자 매력도 그래서 별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예스24의 경우에도요. 제가 별점은 4개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전일에 다소 좀 올라섰던 네.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스24 또 앞서서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포제를 연거푸 맞이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시장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를 최근에 들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슈나 모멘텀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대비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별점 4개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인 만큼 또 그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넷마블과 예스24로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주 내에서 김난 부대표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공략주로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증권주를 좋아하거든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 이제 증시에 많이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이렇게 호황을 다시 한번 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금융지주가 좀 단연코 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도 지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단연코 지분율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제 맞아요. 지분을 가지고 네.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지분 대략 뭐 한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을 하면 한 31에서 32%가량의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유 지분 가치가 약 5조 원 정도에 이제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계열사들이 또 실적이 계속해서 안정된 호조세를 좀 보여주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측면으로 놓고 보면 많은 그 증권사들 가운데에서 역시나 선두권을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적 그리고 경상 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 가지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요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발생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충당금이라든지 또 향후에도 또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한국금융지주는 아주 뚜렷한 그런 악재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또 반면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최대 수혜를 맞이할 수 있는 기업 단연코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 외에 한국금융지주가 또 금융 섹터 내에서의 가지고 있는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투자 매력도 별점이 역시나 5개? 만점으로 네, 주셨네요. 만점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서 넷마블 예스24하고는 또 차별화된 별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5개로 일단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흐름 봐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요. 네. 뭐 단연코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세의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는 어떤 그런 이슈만으로 단기 급등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한국금융지주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 점이 오히려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더더군다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지지를 한 이후에 또 계단식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도 그 축이 10만 5천 원권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10만 3천 원 부근에서 11만 원 매수 밴드를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월 이후에 4월에 고점이었던 12만 원 선을 살짝 돌파를 한 13만 원 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도와드리는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축이 10만 원 중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차 랠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 형성됐던 축들이 9만 원권, 9만 5천 원권 매물들이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을 훼손을 하게 된다면 주요 매물벽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는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상장하고 나면은 재료 소멸이 되지는 않을까요?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떤 거냐면 이 카카오뱅크 IPO 상장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급등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었던 기업이라면 아마 이슈가 재료가 일단 시장에서 소멸이 됐었을 때에는 또 급락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별점 5점을 드렸던 한국금융지주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 이슈만을 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올라온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최대 수혜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모멘텀 외에도 투자 매력이 충분한 종목으로 선별을 한다면 그 이슈가 소멸하더라도 원래 본업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또 견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3.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오늘 김남 부대표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예스24 투자 매력도 동일하게 별점 4개였습니다. 네, 카카오와 동일하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였습니다. 본업도 탄탄하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증권광장 일부에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 네. 그 많은 분석을 네.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인을 만난 느낌이 오늘 딱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930 투자전략실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